화학 올림피아드 온라인 교육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과 같은 다이아조늄 솔트로부터 다양한 치환규로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시약이 필요한지 또는 어떠한 화합물이 생기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동구권 국가들에서는 많이 출제되던 문제이고요. 가끔씩 여전히 화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원리를 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시약들을 우리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이아조늄 솔트로부터 플로린으로 변환이 되거나 또는 다시 수소를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사이아나이드라고 하여 또는 나이트릴이라고도 하는 CN기를 도입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플로리네이션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치환 반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이아조늄 솔트를 거친 다음에 HbF4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수소로 바뀌는 경우에도 H3PO2라고 이렇게 시약이 적혀 있죠. 이러한 시약의 이름들이나 화학식이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숙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C는 CuCN, 커퍼 사이아나이드라고 할 수 있는 시약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CN기가 도입되어 있는 방향족 고리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 물질로 다양한 물질의 합성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D라고 하는 시약이 무엇인지를 보면 CN이 CH2NH2로 환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소가 첨가가 된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촉매하에서의 수소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하이드라이드 H- 기반의 환원 시약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써서 이러한 시약을 써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라고 하고 있는 조건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너스 78도씨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CN이 알데하이드인 CHO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시약은 우리가 다이발 또는 다이 아이소프로필 아이소뷰틸이군요. 다이아이소뷰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썼는데 교재에 따라서는 다이발이라고만 써 있기도 하고요. 뒤에 L 대신에 H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정도의 변화는 우리가 다 용인하는 편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78도씨라는 조건이 들어있지 않은 교재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다이발을 썼을 때 사이아나이드로부터 알데하이드로 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2번 문제는 A에서 C까지의 구조를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넣었으니까 에틸기가 CN에 첨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상을 하게 되면 첨가가 되면 CN 3중 결합이 2중 결합으로 변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민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로서 워크업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카본일기로 변하게 되니까 B는 케톤이 될 거라고 상상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먼저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1차 아민을 넣어주게 되고 소디움 사이아노 보로 하이드라이드라는 시약을 넣게 되면 이 경우에는 바로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아민이 알데하이드와 이민을 이루고요. 그 상태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또 다른 아민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PHP하고 CH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비티그 리액션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여러분이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O 이중결합이 CC 이중결합으로 바뀌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쉽게 A처럼 2차 아민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1차 아민과 알데하이드가 이민을 만든 다음에 환원이 되어서 2차 아민이 만들어졌고요. B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민이 만들어진 다음에 첨가 반응에 의해서 케톤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여기 CO 이중결합이 CC 이중결합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벤젠으로부터 다이아조늄 염 X를 합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벤젠으로부터 X라고 칭한 다이아조늄 염 또는 다이아조늄 솔트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그 방법
자체를 외워두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답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벤젠 고리에다가 나이트레이션을 해서 NO2기를 도입하고요. 환원 반응을 하게 되면 NH2가 돼서 아닐린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아닐린에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보통 우리가 식품 첨가물로 쓰는 것이 있죠. 그래서 NaNO2라는 것과 그 다음에 HCl을 넣어주게 되면 아질산 HNO2가 생성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이아조늄 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첫 번째 유기화학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고요. 또 실제 화학 올림피아드에서는 지문에 있는 힌트를 여러분이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오각고리 화합물인 사이클로펜타논으로부터 육각고리 화합물 D를 합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오각고리 화합물이라는 말과 육각고리 화합물이라는 말이죠. D라는 것에 대해 힌트가 특별히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게 육각형의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화학식을 보시면 오각고리일 때는 지금 탄소가 5개가 있죠. 근데 육각고리인데 탄소가 2개가 추가된 7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각고리에 탄소가 하나 더 있겠구나 싶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라는 그리냐드 시약을 넣었으니까 이 에틸이 들어가서 여기에 첨가가 돼서 3차 알코올이 됐겠구나라고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구상을 할 수 있고요. H2SO4 산성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황산을 넣었으니까 탈수 반응이 될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 물이 들어갔다면 물 첨가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중결합이 없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탈수 반응이 되었겠구나 하면은 역시나 여기서도 화학식의 변화를 보면 H2O가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러한 답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중결합이 생길 때에는 자이체프 규칙에 의해서 이중결합에 알킬기 치환이 많이 된 화합물이 안정하게 형성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럼 이 화합물이 가장 안정한가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이러한 화합물도 똑같이 이중결합에 3개의 알킬기가 치환이 되었기 때문에 혼합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을 자세히 비교해 보려면 여러 가지를 더 따져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을 써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D라는 화합물이 육각골이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고요. 화학식의 변화를 봐도 D는 7개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B 다음의 과정을 보니까 바로 오존화 과정, 영어로 오존올리시스라고 하는 과정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이중결합이 쪼개져야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된 B하고 파란색으로 된 화합물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인 화합물은 이중결합이 쪼개졌을 때 탄소수가 감소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각고리를 만들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힌트로부터 B는 이러한 구조라고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존화 반응을 하게 되면 역시나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쪼개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돼서 쪼갠 부분이 카보닐기가 되는데 여기에 다이메틸 설파이드라고 하는 시약을 쓰게 되면은 알데하이드와 카복실 산 중에서 알데하이드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게 되면 이쪽은 이렇게 키톤이 되고요. 이쪽에 C, 말단 쪽은 카복실 산이 아니라 알데하이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C에서 D로 가는 걸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OH-라고 하는 염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식의 변화를 보니까 이게 C7H12O2에서 C7H10O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C에서 D로 갈 때는 물이 하나 빠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축합 반응, 물이 빠지는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 우리는 분자 내에 알돌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가 있는데 관건은 물까지 빠졌으니까 뭔가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파 탄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에놀레이트가 어디 생길까 싶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생길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3개의 알파 탄소가 모두
음이온 형태가 되어서 다른 카보니를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중에는 어느 게 가장 유력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따져볼 때 아무래도 이 바깥쪽에 생긴 에놀레이트가 좀 안정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성물이 육각골이라고 했으니까 육각골이가 되려면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라는 걸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바깥쪽에서 이와 같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육각골이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예, 이렇게 공격하면 육각골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공격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사각형 고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격하면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화합물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화합물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 사이클로펜타논이 아니라 사이클로헥사논을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각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들 육각고리 화합물로부터 생성물인 F는 오각고리다라는 것이 이제 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응의 단계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이번엔 에틸이 아니라 메틸을 썼으니까 탄소 하나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메틸이 추가된 3차 알코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2SO 보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축합 반응이 돼서 알켄이 형성되고 오존화 반응을 걸쳐서 이중결합이 깨질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일단 축합까지를 시킨 다음에 어떤 게 생겼는지를 보면 이러한 화합물이 생겼을 거라는 건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인 화합물 E와 F의 구조를 각각 그리시오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E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화합물을 만들었더니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화학식이 변할 때 물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물이 빠지는 축합 반응이 일어난 알돌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오각골이라는 게 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파탄소, 에놀레이트가 될 수 있는 알파탄소가 뭐가 있는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 맨 끝에가 에놀레이트는 제일 잘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카본이를 공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고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건 좀 곤란해 보이죠?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고리가 생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알파탄소가 공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경우도 오각고리가 생기네요.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오각고리가 생길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각고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안정한 화합물인 F를 만들까? 둘 다 분명히 화학식은 동일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따질 것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에놀레이트는 뭐가 잘 생길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비슷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위의 화살표 경로는 에놀레이트의 탄소가 알데하이드를 공격하는 거고요. 밑의 경로는 에놀레이트의 탄소가 케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항상 친전자체, 일렉트로파일로서의 반응성이 좋습니다. 결국은 굳이 둘의 경로 중에 어느 게 더 잘 생기느냐 생각해 보면 에놀레이트가 알데하이드를 공격하는 것이 잘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로가 우세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화합물을 그려보면 F와 같은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를 보시면 E에서 F 과정은 분자의 알돌반을 거친다. 우리가 아직 앞에 문제를 볼 때 이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잘 몰랐으면 이 부분을 읽었으면 힌트를 이미 얻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주생성물 외에 생성될 수 있는 다른 알돌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 그 말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아까 지웠던 요 경로와 또는
맨 끝에 있는 카보닐이 공격한 이 경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분자의 알돌 반응 그리고 축합 반응까지 일어났을 때의 구조를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그려보면 이러한 두 가지 화합물의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천연물의 전합성 과정을 나타내었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중간체와 또 최종 화합물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문제와 제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시키믹 애시드라고 하는 우리가 시키미산이라고 번역을 하는 산으로부터 페리코신 A라는 것을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사이클로헥사논을 산촉매하에서 처리를 했더니 1,2-다이올이 이렇게 보호기가 도입되어서 보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두 번째 반응 단계인데 이 단계는 TF2O라는 것은 트리플릭 언하이드라고 해서 OH를 OTF라는 좋은 이탈기로 바꾸는 대표적인 시약이라 볼 수 있고요. DMAB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기로도 사용하고 촉매로도 사용하는 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누구나 쉽게 OH가 OTF로 변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시약인데요. 두 번째 시약은 세슘 아세테이트라는 시약입니다. 즉 OAC-라는 아세테이트라는 약한 친액체 또는 약한 염기가 들어간 거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 좋은 이탈기가 있을 때 이게 친액체로 쳐서 SN2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옆에 있는 수소 이온을 H+를 떼어내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A라는 화합물의 화학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A라는 화합물의 화학식에 지금 O가 4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출발 물질에 해당하는 이 화합물은 이미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OTF라는 게 이탈기로 빠져나가면 4개의 산소가 무조건 남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아세테이트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O가 하나 더 추가해야 돼야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2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치환 반응이 아니라 아마도 제거 반응이겠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약한 염기로 왜 제거 반응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이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화합물의 구조는 이와 같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B로 가는 단계는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데요. B는 NBS, N-브로모석시니미드를 썼기 때문에 Br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브릿지를 이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브릿지를 이루고 H2O가 위 또는 아래에서 공격을 해서 브로모히드린이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답으로 제시한 것은 H2O가 위에서 공격을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그럼 H2O가 밑에서 공격할 때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H2O는 굉장히 약한 친액체이기 때문에 여기 Br 플러스가 브릿지를 했을 때는 위하고 아래쪽에 어느 쪽이 델타 플러스의 캐릭터가 큰가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아래의 델타 플러스는 그냥 델타 플러스라 본다면 위에 만약에 우리가 포지티브 차지를 뒀다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옆에 있는 탄소들과 알릴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포인터를 가리킨 부분에 플러스를 놓고 공명 구조를 그려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옮겨가고 이중결합이 옮겨진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이유로 위쪽이 더 델타 플러스의 캐릭터가 커지니까 H2O는 위에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Br은 아래에 위치하고 OH는 위에 위치한 구조가 되게 되고요. 그럼 Br이 왜 앞으로 튀어나오고 OH는 뒤로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밑에 있는 다이올의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H2O가 이 밑에 있는 다이올과 같은 쪽에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BR이죠. BR이 브릿지를 이룰 때 얘와 같은 쪽에서 이렇게 이루기보다는 반대쪽에서 브릿지를 이루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어차피 멀리서 H2가 공격할 때 밑에 있는 1,2 다이올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은 쪽에서 공격을 해도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애초에 BR이
이렇게 삼각형의 브릿지를 이룰 때 밑에 있는 O 두 개의 반대 방향, 한마디로 BR이 앞으로 튀어나온 방향으로 브릿지를 형성해서 오른쪽 B와 같은 입체 화학을 가질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LHMDS, 이건 굉장히 강력한 염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브로모히드린이 있는데 염기를 가해줬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다시 우리가 에폭사이드를 만드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가 보시면 B의 화학식과 C의 화학식을 보시면 Br과 H가 하나씩 적죠. 한마디로 C는 Br로부터 HBr이 빠진 구조입니다. 즉, 이 브로모히드린이 다시 에폭사이드를 형성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은 구조를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HCl을 넣었네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산 조건 하에서의 에폭사이드 링 오프닝, 고리가 열리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화학식도 HCl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H 플러스가 여기 O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위의 탄소와 아래 탄소 등 중 델타 플러스의 캐릭터는 어디가 더 클까? 아까 BA가 형성될 때와 마찬가지로 위의 탄소의 델타 플러스의 캐릭터가 크게 되겠죠. 이 알릴릭 케타이온의 공명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Cl-는 위에서 공격을 할 것이고 이 에폭사이드는 지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형성이 됐으니까 Cl은 앞에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결국 D의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입체화학은 CL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OH가 뒤로 들어간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TFA라는 트라이플로로 아세틱 애시드라는 강화산을 처리하면 바로 이 사이클로헥산으로 되어 있는 고리형 아세탈이 깨지면서 이 페리코신 A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D의 입체 화학을 그대로 페리코신 A에 적용해서 그려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쉬키믹 애시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페리코신 A라는 걸 합성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쉬키믹 애시드 자체도 우리가 합성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쉬키믹 애시드 앞에 그려진 구조를 가져왔지만 여기에 쉬키믹 애시드는 라세메이트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출발 물질이 주어져 있습니다. 1,3-다이인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최종 화합물이 사이클로헥센이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쉽게 구상할 수 있는 반응은 바로 딜즈-알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걸 딜즈-알더 반응에 적합하게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려보면 이와 같이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즈-알더 반응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되면서 사이클로헥신이라는 중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스뮴 테트록사이드를 친 걸 보면 뭔가 이거는 이중결합인 알켄의 다이올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마 여기나 여기 어딘가 다이올이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톤을 넣고 HCl을 썼다.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일단 2를 그려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엔도 프로덕트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입체화학이 상대적인 입체화학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그려야 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오스뮴 테트록사이드를 해서 다이올을 만들어주게 되면 신 어디션, 신 첨가에 의해서 이와 같은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톤과 산을 넣습니다. 그리고 CaCl2는 뭘까 생각해보면 염화칼슘은 보통 물을 흡습제로 쓰는 재료가 되겠죠. 그러면 아세톤이 특별히 뭘 할까 생각하면 여기 다이올이 있으니까 여기에 고리형 아세탈을 만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G의 답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원투 다이올을 아세톤과 늘 넣어서 사이클릭 고리형 아세탈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반응을 더 진행을 하겠죠. 반응을 더 진행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쉬키믹 애시드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온라인 교육에
있는 세 가지 유기화학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